오늘은 엘리 케이스의 1986년작 소설 아미, 별의 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지구소년 페드로와 외계인 아미의 우주여행 이야기를 다룹니다. 세 권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하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혜와 심오한 통찰력을 선사하는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소년 페드로가 특별한 여름 방학을 보내면서 겪는 잊지 못할 모험과 아미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것입니다. 이 만남은 페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페드로는 할머니 댁 근처 해변에서 추락한 우주선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서 페드로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외계 생명체 아미를 발견합니다. 아미는 페드로에게 우주의 신비를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저물고 해변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 멀리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페드로의 심장은 흥분과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페드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우주선이었고 금속 표면은 희미한 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드로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추락한 우주선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기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이 놀라운 기계를 조종하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그들을 이 외딴 해안가로 이끌었을까? 페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페드로는 심호흡을 하고 우주선의 차갑고 매끄러운 외벽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놀랍게도 출입구가 쉬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희미하게 빛나는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미가 공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페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미의 모습은 친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미에게는 크고 표정이 풍부한 눈이 있었는데 지성과 친절함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미의 피부는 선명한 파란색이었고 머리카락 대신에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는 섬세하고 깃털 같은 더듬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처음의 놀라움을 극복하고 아미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의 시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언어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페드로는 아미가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주를 여행하는 평화로운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평화와 조화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발전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전쟁 빈곤,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은 지 오래된 문명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평화와 조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조화롭게 살고 우리 행성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미는 페드로에게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수많은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들 중 많은 문명이 지구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죠. 아미의 행성 사람들은 모두 아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외계인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머리, 팔,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다리의 개수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페드로는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할까 걱정하지만 아미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시킵니다. 악한 문명은 내부 분열로 인해 자멸하기 때문에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문명은 모두 평화로운 존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주에는 나쁜 사람이 없고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과학기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미는 페드로에게 자신의 임무는 지구인들에게 우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미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인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페드로와 만난 이유는 페드로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페드로와 아미는 우주선을 타고 여러 행성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명을 탐험합니다. 아미는 진화지수 측정기를 통해 각 문명의 발전 정도를 설명하고 높은 진화지수를 가진 문명들은 모두 평화롭고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진화지수는 일반적으로 300에서 800 사이에 분포하며 800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물의 진화지수는 약 50 정도입니다. 태양의 진화지수는 10,00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아미의 진화지수는 760으로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도우러 온 문명이 반드시 고급 문명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미 종족은 인간보다 평균 진화 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평균 진화 지수가 100이면 아미 종족은 평균 700 정도일 수 있습니다. 태양에는 실제로 지성체가 살지만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볼 수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진화 지수가 높을수록 몸은 빛을 발산한다고 하며 이것이 태양이 밝은 이유입니다. 어떤 문명의 진화 지수가 3000에서 4000 이상에 도달하면 아미도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갈 수 없으며 같은 차원에서 접촉하고 인도합니다. 완전 고차원 존재가 와서 지도한다면 그들의 몸이 너무 밝아 눈부셔서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인은 지구에 와서 자신을 숨기려 해도 너무 밝아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빛이 있지만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진화 지수를 높이려면 머리도 똑똑해야 하고 마음의 수준도 높아야 합니다. 페드로는 자신의 삼촌이 매우 똑똑한 물리학자로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는데 삼촌의 진화 지수가 얼마나 될지 물었습니다. 아미는 무기를 연구하는 사람의 진화 지수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설령 뛰어난 과학자라도 만약 무기나 파괴 장치를 연구한다면 그의 마음 수준은 낮아서 종합 지수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지구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과학자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과학자도 있습니다. 아미는 페드로를 먼 행성 오빌로 데려갔습니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고대 지구에서 유래했고 우리와 같은 고대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지구에는 매우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으며 대부분의 도시는 한 대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 수준은 현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 마음의 성장은 너무 뒤처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 진화 수준은 현재보다 약 100점 낮았고 아주 잔혹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륙이나 먼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 인간의 초고대 조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미와 같은 존재들에게 구조되어 오빌 행성으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모두 진화 지수가 700점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구인과 오빌 주민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종족입니다. 그러나 오빌 주민들은 수백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조상은
이미 상당히 진화했습니다. 반면 우리 조상은 진화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지구인은 여전히 잔혹한 종족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미가 말하기로 만약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처한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지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진화지수가 700점 이상인 사람들만 구출할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진화지수에 달려 있으며 지구인들은 스스로 진화지수를 높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와 개인의 생존은 진화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을 모두 발전시켜 높은 진화지수를 가져야 합니다. 고대 지구의 조상들이 이주한 오빌 행성의 주민들은 거인처럼 생겼고 고대 지구의 문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인공지능이 생활을 관리합니다. 오빌 행성의 삶은 학습, 놀이, 그리고 서로 돕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는 우주의 진실을 대해 말을 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정복이나 지배가 아니라 협력과 상호 존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미는 인류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구가 그들의 여정의 다음 목적지로 선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함을 달성하고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 두려움, 권력욕에 이끌려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분열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페드로는 어린 마음으로 아미의 지혜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아미의 말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미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며 희망과 영감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드로와 아미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시골을 탐험하면서 페드로는 아미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미는 기술이 전쟁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떠있는 도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 질병을 근절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첨단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풍부한 지식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지구는 갈등, 불평등, 환경 파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TV에서 본 전쟁, 많은 지역 사회를 덮친 빈곤, 대기를 뒤덮고 물을 오염시키는 오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페드로는 지구에 속한 사회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아미의 이야기는 페드로에게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희망, 하지만 앞에 놓인 모든 도전에 대한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지만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 몫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미와 페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마음의 성숙도 필요하다는 메시지, 그리고 우주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문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책이 과연 단순한 아동도서일까요? 진실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이라도 우주의 진실과 사랑의 중요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